팩트만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이승주입니다. 오늘의 팩트는 장기표 미래통합당 김혜을 당협위원장이 고성국TV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라는 말이 나온다. 김종인 위원장 입만 쳐다보는 정당 희망 없다. 당원의 쿠데타로 환골 탈퇴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나 지지 세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당대표로 선출해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연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아이고, 얼굴이 아주 신수가 허원해 보이십니다. 아, 그래요? 내가 예. 어젯밤에 잠을 잘 잤어요. 아, 참 잘 주무셨어요? 예. 이제 완전히 서울에 오셨어요, 이제? 내내 김해 계시더니? 김해도 좀 가고, 주말에는 좀 가고. 네. 그래요. 서울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아니, 국회 들어가셨어야 일을 제대로 하셨을 텐데. 또 뭐 사람은 다 있는 따라서. 그래요. 예. 그 대표님, 근데 다시 광화문에 나서겠다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뭐 얼마나 개판 치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 네. 또 이 언론에서도 특히 칼럼이나 사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이 불법, 또 파렴치, 뭐 후안무치, 뭐 남탓 엄청나게 규탄합니다. 또 시민들도 뭐 집안에서, 식당에서, 거리에서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정권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끝내려 그러면은 대중투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광화문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몇 차례 모여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는 저 사람들은 뭐냐? 너는 지져라 이거야. 우리는 간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 하는 거 보세요. 네. 뭐 저 욕 적게 얻어먹었어요? 들어도 전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우리는 간다 이거야. 결국은 대중투쟁을 해야만이 됩니다. 조금 더 부연하면 사실 자유당 독재도 결국은 4.19라고 하는 대중투쟁에 의해서 끝났고, 네. 유신 독재도 결국 부마항쟁이라고 하는 대중투쟁에 의해서 끝났고, 이 전두환 군부 정권도 60항쟁이라는 대중투쟁을 통해서 끝났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나는 이 100만 명 이상 모이는 광화문 집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네.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지금은 집회를 합니다. 경복궁역 6번 출구. 네. 여기가 어디에? 동화면세점? 근데 동화면세점, 또 네. 원표공원, 교보빌딩 앞에는 서울시가 집회 금지구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동안 쭉 거기서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이제 코로나 핑계 대고 해왔는데. 그러면 그 경복 6번 출구는 어느 쪽이에요? 저 효자동 들어가는데. 저쪽에? 청와대가 그러나 가깝죠. 청와대랑 또 가까워졌네. 가까워져. 왜 경찰이 배려해서 청와대랑 더 가까운 데서 해라?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청와대에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청 후에 서울경찰청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근데 결국은 광화문으로 와야 됩니다. 광화문 복판. 거기가 내자동이지? 예. 거기가 내자동이에요. 예, 내자동에서 광화문으로 다시 이제 들어올 거다? 네, 들어와야지.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하게 하지는 않아요? 이제 99명 이내의 집회는 가능해요. 100명 이상이 이제 안 되고. 그러면 99명이 아니라 101명이 되면은 대표님 잡혀가는 거예요? 불법 집회라고? 잡혀가든 이제 코로나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게 되죠. 위반이 되는데, 예. 이왕 말 남기면 예. 오늘 좀 이거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는 방역 수칙을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합니다. 나는 사실 이 정부의 방역 조치가 예. 과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 아주 여러모로 문제가 많죠. 오죽하면 이제 코로나 계엄, 코로나 이 파시즘, 그래요. 코로나 독재라는 말이 네. 나오겠어요? 예.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로 특히 자영업하는 사람들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옳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당장 살기가 어려운데 뭐 옳으면 뭐하고 뭐 틀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너무 계속하면 진짜 국민이 어려워집니다. 내 표현은 어려워지는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그 인천에서 그 왜 한 달 반이나 2달쯤 전에 그 왜 라면 끓여 먹다가 애 둘이 죽은 그래요. 애 둘이. 애 둘이가. 불나서. 예. 근데 그게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안 그래요? 왜?
만약에 코로나 방역 조치가 없었다면 걔들이 학교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학교 급식이라도 먹었겠지. 그 급식이 또 먹고 어제 그 시간에 그 집에 방 안에 없지.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그 애들만이 아니라 사실 이 코로나 방역 조치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정신적인,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또 병원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방역 조치에만 너무 집중하다가 보면 코로나만 안 걸리면 다 우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면 방역 수치 100배로도 하죠. 코로나 방역 너무 따라하다가는 그걸 너무 강화하다가는 알겠어요. 예.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명까지는 합법적으로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는 경복궁역 6번 출구에서 예.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그래서 너무 뭐 99명 채울 수도 없고 잘못하면 넘으면 되도록이면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생중계할 겁니다. 유튜브로? 예. 우리 자신들도 이제 유튜브 기능을 좀. 그러면 우리 장기표 유튜브? 장기표 국민의 소리 유튜브에도 하지만 다른 다른 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생중계하면 뭐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어요. 네. 네. 언제 한다고 그랬죠?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오후 3시? 예. 언제부터? 당장 내일부터 하십니까? 내일도 합니다. 내일부터 합니다. 내일부터? 예. 내일 연사는 누구예요? 연사는 이제 여성의 김경숙 씨라고 여성운동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김대호의 경제 문제 잘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또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 앞으로 이 지난날 말하자면 광화문 집회, 토요일 집회는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한테 엄청나게 겁나게 만들었죠. 그런 성과가 있지만 또 한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한계가 뭐냐? 사실 이 정권을 끝장내려고 그러면 청년 학생들이 나서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분들의 그 애국 충정은 이해할 만하지만 이른바 태극기 집회로 태극기 부대로 이렇게 폄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학생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태극기 부대로서의 이미지 또 이 박근혜 정권을 또 너무 옹호하는 그런 이미지로부터 벗어나서 좀 진정으로 이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지식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사들도 뉴 페이스로 또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이제 정치적으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5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내년 4월 7일이니까.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상황은 내가 이제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시죠? 네, 당협위원장입니다. 근데 우리 고 박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내가 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된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끝내고 이제 끝내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진짜 국민이 감동할 만한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도 구성하고 또 대선 후보도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다음에 만들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대선, 즉 유력한 정말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잘하겠다 싶을 만한 그런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니시면서 다니는지 밥 먹으면서 지금 한국당 안에는 대선 후보감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맨날 그래 얘기했어요. 맨날 그러죠. 심지어는 서울시장 후보감도 없다. 부산시장 후보감도 없다. 이래야 당 되겠습니까, 이게? 그 당의 대표가 이 당에는 대선 후보도 없다 하는 그 정당을 누가 지지합니까? 그 외에 문제가 많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종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동안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 좀 나서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과감하게 잘 나서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번 초선 의원들이 예. 아주 기대 밖으로 예. 몸들을 너무 사리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얌전하죠. 예. 그래서 그런지 네. 나는 사실 이 국민의힘 뭐 대표나 네. 또 원내 대표나 그 대변인들 텔레비 나와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성명서 발표하는 예. 거 간지러워서 못 보겠어요. 도대체가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이지 뭐 자기 주장이 없어요. 예. 선처만 바라는 거예요. 선처만. 이 정권한테 선처가 있겠습니까? 예. 이 정권을 끝장내고자 하는 단호한 결의가 들어있어도 끝장낼 똥말똥인데 예. 끝장내고자 하는 결의가 없는 거야. 내 정말 미안한데 우리 당인데 예. 이 국회의원들이요 뭐 대정부 질문한다고 몇 마디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즐기는 것 같아. 백날 질문하면 뭐합니까? 질문도 또 뭘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게 이시 안 되겠어요. 그렇지.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당은 진짜 황홀탈퇴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 본래 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예. 한 2, 3개월 하는 거예요. 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당내 개파 간에 막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이 전당대회 준비를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당권의 향배가 좀 갈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 거지. 비상대책위원회를 1년씩 하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은 스스로 이 당을 회생시킬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거야. 네. 스스로 자생력이 없다고 하는 그 정당을 누가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외부 인사에게 지금 김종인 비대위라는 거는 김종인 씨가 계속 할 사람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김종인 비대위는 외부 인사 중심이에요. 그럼 외부 인사들이 이 당 지금 정강 정책도 다 만듭니다. 그럼 이 당은 정체성도 불분명한 거야. 그렇죠. 예. 안 그래요? 그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스스로 자생력이 없다고 자임하는 그런 정당을 누가 지지합니까? 국민을 바보로 보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나 내가 정말 개판이라는 말 정말 저도 그런데 진짜 네. 개판 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다른 말로 뭐 말하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똑같습니다. 고정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즉 지지자가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자성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해야 돼. 이것은 국민의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네. 진정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의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화문 집회, 네. 집회 주체가 어디죠? 그러면? 국민의 소리. 국민의 소리. 네. 네. 국민의 소리 집회. 네. 네. 국민의 소리 집회. 이거는 집회 허가를 받고 네. 합법적으로 하는 집회고. 그럼요. 그것도 다 99명까지 네. 방역수칙 지키는 전제하에 네. 99명까지는 합법적으로 모여서 집회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현장에 누가 몇 명 나오느냐보다는 네. 유튜브들이 이것을 생중계하는 네. 그런 SNS 온라인 집회의 성격이 강한 네. 이런 국민의 소리 집회를 하는데 네. 그래도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현장으로 나가겠다는 분들 계신데 네. 경복궁역 6번 출구? 예. 6번 출구죠. 예. 여기 3번 출구라고 예. 허인숙 님이 하셔서 경복궁역 6번 출구. 예.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예. 그래서 그렇잖아도 내가 전에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예. 고성국 TV 시청자입니다 하고 오신 네.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네. 또 사실 광화문에 한번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안 일 그래요? 네. 요즘 안 바쁜 사람 뭐 있습니까? 네. 그런 정말 성의, 또 애국심, 네. 또 열정에 저희가 우리는 정치인 아닙니까? 네.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서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좀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청중이 좀 있어야 말이 좀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또 김해에서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예. 같이 좀 많이 나오시리라고 기대하고 예. 또 좀 나와 주십사 하고 부탁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튜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예. 어디 유튜브가 생중계한다는 약속은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예, 저기 홍철기 유튜브도 있어요. 홍철기 유튜브. 신의 한수도. 신의 한수. 예. 뭐 몇 군데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이 이제 김종인 주호영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예. 조기 전대를 통해서 정상 지도부, 예. 제대로 된 지도부를 구성하고 예. 이 지도부가 대권 주자부터 좀 전면에 내세우는 예. 그리고 그 대권 주자들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도 지휘하게 하는 예.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당을 좀 바꾸자 예.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예.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이번 4월 7일 아닙니까? 네. 5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이것도 참 우리 이런 말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정말 이 서울시장이 보통 높은 자리입니까? 그런 사람이 그 여비서 성추행해가지고 치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당은 후보도 안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낼 수도 없어야 됩니다. 이게 부끄러웠어도. 그렇죠. 예. 자성하는 의미에서. 그런데도요,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과연 당선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거를 지금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참 한심하죠. 한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심하죠. 이 서울시장 그냥 따라한 게 되는 거, 안온 당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국민의힘입니다.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무난히 이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참 고전할 거다. 자꾸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추대하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안 내고 안철수는 국민의힘에는 죽어도 안 들어오겠다고 하니 그 적폐 세력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적폐 세력하고 안 논대.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럼 우리가 후보를 안 내고 안철수를 시민 후보로 추대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당 안에서들 했어요. 당 안에서 하는 사람 많죠. 그게 또 완전히 그냥 문화가 추세가 돼. 추세가 돼서.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한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후보를 내세웠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근데 김용인 대표는 서울 제대로 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참 이 말하기가 정확한지 안 한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리 일찍 박원순 씨 그만두고 뭐 감당은 그래요. 뭐 분위기상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은 내가 서울시장 하겠다고 치고 나갔어야지.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김종인 대표한테 보이면 안 될까 싶어서 안 나서는 것 같아. 전부 눈치만 보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외부 인사의 얘기가 자꾸만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뭐 윤석열 씨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당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거를 누가 하느냐? 이 당 사람이 하는 거요. 정말 한심한 정당입니다. 한심한, 정말 나 미안한데, 이거 다, 많은 분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당을요, 정상적인, 소위 말해 지금까지 있어 온 그 관행적, 그 정상적인 절차로 전당대회 치르고 대표 뽑아가지고는 이 당이 지지받기 어렵습니다. 왜? 국민이 관심도 안 둡니다. 그래요. 어떻게 되느냐? 이 당을요, 진짜 쿠데타를 해야 됩니다. 그 위에서부터 뭐 이미 왜 좀 대표 나갈 만한 사람 뭐 중진하는 거 뭐 있잖아요. 뭐 4선 5선도 뭐 4선 5선에다가 거론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뭐 또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회의해가지고 뭐 이 상임정부위원회래요. 그런 회의해가지고 전당대 날짜 잡고 뭐 후보 나오고 이래가 관심도 안 둬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말을 만들었습니다. 당원 반정을 해야 됩니다. 인조 반정이 있잖아. 반정이라는 말이 쿠데타거든요.
밑에서부터 즉 위에 지도부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할 때가 아니요. 뭐 보궐선거 얼마 앞두고 뭐 전당대회는 무슨 전당대회요. 이미 또 김종인 대표는 또 뭐 내년 4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뭐 이런 논리들이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즉 지도부 이른바 지도부에서는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당 이대로는 안 된다.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원 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취지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전당대회 합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편지를 쫙 보낸 거야. 전국 지구당에다가 다 내가 편지를 당원 반정하자고? 당원 반정하자고. 하겠다고 답장 답장 오는 사람도 많지. 오늘도 내가 오는데도 전화 오는데 허성문 TV 출연한다고 지금 전화 좀 이따 전화한다. 무한 쪽이더라고. 그런데 왜 이래야 되느냐? 당원 반정 왜 해야 되느냐? 국민이요 좀 깜짝 놀라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대표도 나는 아주 젊으면 좋겠어요. 뭔가 확 젊어가지고 뭔가 좀, 저 국민의힘이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를 하려고 한다. 이걸 먼저 보여줘야 돼. 내용은 그 다음에 채워야 돼. 내용. 국민이 관심을 좀 갖도록 만들어 놔놓고 내용을 채워야 안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후보로 뭐 거론되다 되고 전당대회 하면 누가 경쟁하고. 빤한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빤한 거는 하면 안 된다 말이야. 빤한 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당원 반정을 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당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거들려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제1야당이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이 김종인 체제 종식하고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말하자면 국민이 지지 보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러려면 당원 반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어요. 당원 반정. 혹시 인조 반정. 그러니까 당원 반정이 조금 될 것 같으면 저하고도 상의해 주시죠. 그래요? 당원입니까? 저는 당원은 아니지만. 당원은. 우리 고성호 TV 시청자들은 다 당원들이시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정말 당원 반정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김종인 씨하고 잘 압니다. 또 그분 또 훌륭한 점도 제가 잘 압니다. 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게 어쨌든 김종인 씨로서는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나도 또 어지간하면 내가 또 나이도 많이 먹었잖아요. 어지간하면 내가 나서겠어요? 내가 나서는 거는 정말 국민의힘 때문에 나서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려면 제1야당이 잘해야 된다. 제가 4.15 총선 직후에 다들 이제 패배 충격 속에서 이제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그때 비대위와 자강론이 이제 서로 막 부딪힐 때 그때 제가 일부러 몇 명 초선 재선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만났어요. 모아놓고 만난 것도 아니에요. 다 1대1로 만나서 초재선 당대표론을 역설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게 빤하지 않냐. 또 4선 5선 중진들 사이에서 당신이 국회부의장하고 당신은 당대표하고 당신은 원내대표 해라. 이 나눠먹기 할 건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그대로 죽는다. 초재선들이 치고 나가죠. 그래서 원내대표는 3선 정도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원내대표는 3선으로 하자. 초재선에서 누구든 깃발 들으라. 그리고 한판 제대로 뒤집어 엎자. 했는데 하겠다는 사람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그게 못 찾죠. 그게 문제.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 참내 정말. 그 중진이라는 사람들이요. 물론 이 정당이라는 게 한 사람이 있어서 된 게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당이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게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 중진, 국회의원 오래 한 사람들,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 이 당이 이렇게 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이 이대로 가면요, 내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이 당에 막후 실세락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대표도 만들어내고 또 대선 후보도 만들어내고. 김문성이 유승민이? 예,
패배 확률이 몇 프로겠죠? 거의 99%. 자, 99% 예. 좀 넘습니다. 99.1%입니다. 대표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짧게 마무리 인사 예. 말씀. 예. 그 국민 여러분, 사실 이 나라가 이렇게는 어려운데 저 같은 사람,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상당한이 아니라 대단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작년에 광화문에서 100만 국민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얼마나 규탄했습니까? 그 힘을 4.15 총선에서 우리가 살려내서 정말로 야당이 압승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 국민의힘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로 제1야당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중투쟁이 잘 돼야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잘 돼야 되고 대중투쟁을 아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현재는 경복궁역 광화문 그 경복궁역 6번 출구에서 집회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좀 나와 주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마침내는 제가 100만 명을 모아낼 겁니다. 그래야 이 정권이 끝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